아, 우리 소맛집은 그럼 오타루역에서 되게 가깝네. 와. 이렇게 바로. 아, 쭉 내려가면은 그럼 운하인가? 배를 따뜻하게 채우고 다시 상점가가 있는 거리로 돌아가는 길. 가이드님께서 이런 기계들이 도로의 열선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라고 알려주셨다. 오타루역에서 내리막으로 쭉 내려오기만 하면 과거 오타루를 번성하게 했던 운하가 나온다. 눈까지 쏟아지니까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느낌이다. 다 같은 다리처럼 보이는데 맞은편 다리가 핫플레이스인지 사람이 어마어마하다. 우린 시간이 없으므로 패스한다. 길 건너 보이는 곳은 오타루 데누키코지라고 해서 1930년대 음식가를 재현한 푸드 테마 거리라고 한다. 밤에 다시 가보니 서울 연남동에 있는 동진시장 골목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계속 이런 골목이구나. 63,000원? 와, 대박이다. 여기는 일부러 이렇게 꾸며놓은 거야? 아니면 뭐 옛날부터 있던 거리야? 너무 신기한데? 저녁 7시 반을 기준으로 열려있는 곳 반, 닫혀있는 곳 반. 다음으로 부지런히 찾아간 곳은 오르골당. 오타루에는 오르골당이 두 곳 있는데 시계탑과 함께 있는 건물이 본관이라고 한다. 2호점은 본점에서 르타우 본점 방향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나오는 안티크샵이라는 곳이다. 바로 말해도 나이스. 이곳 본관에서만 5,000 종류 이상의 오르골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여기가 아닌데? 우와. 일단 찍어볼까? 샤코탄으로 출발하기 전 가이드님의 강력 추천으로 잽싸게 들른 아이스크림 가게. 슈크림빵과 바움쿠엔으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한다. 삿포로 시내에도 본점이 있다고 하니 오타루에서 들러보지 못했더라도 아쉬워하지 말 것.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건축가 안도 타다오에 의해 리모델링된 멋진 옛 도서관 건물이 카페라고 한다. 이 아이스크림도 처음 250원 했는데 350엔 하더니만 일단 410원 됐어요. 본격적으로 샤코탄에 진입하기 전 부부바위가 있는 멋진 해안가에 들렀다. 밑에가 저렇게 돼 있어. 물속에서 분출된 용암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이런 멋진 모양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자연은 역시 대단하다. 맥주 덕분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어인 에비스는 일본에서 믿는 칠복신 중 하나라고 한다. 어부의 신,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데 한 손에 낚싯대를, 한 손에 도미를 끼고 있는 모습이 정감 간다. 미니 신사가 있네. 와, 저런 데다가? 옆에 있는 다이코쿠 이와는 대박이다. 칠복신 중 또 다른 신인 부와 교역의 신, 대흑천신을 상징한다고 한다. 위에 세워진 도리이는 1980년대 후반 마을 사람들이 풍요로운 어업과 해안 사고를 막기 위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세운 것이라고 한다. 멋있다, 멋있어. 샤코탄에서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샤코탄 전망대. 이렇게 막. 전망대 아래로 시마무이 해변이 펼쳐진다. 일본에는 샤코탄 블루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살짝 그런 보이지. 신기한 현상이다. 이곳 바다색이 일본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푸르고 투명해서 생긴 단어라고 하는데 눈발 날리는 흐린 날씨였는데도 에메랄드빛 푸른빛이 드문드문 느껴졌다.
해변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눈 덮인 이런 계절에는 불가능하다. 샤코타는 우니로도 유명해서 우니 시즌인 6, 8월에는 생우니를 맛보기 위해 전국에서 여행객들이 찾아온다고 한다. 겨울에는 아쉽게도 가게들이 거의 운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6, 8월이라면 무조건 그 외의 시즌이라도 삶은 성게나 전복, 연어알 덮밥 등은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들러보면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 간 곳은 카무이 미사키 자연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계절마다 운영 시간이 달라지고 날씨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기도 해서 잘 확인하고 가야 하는데 해가 빨리 지는 동계에는 오후 2시면 입장이 마감된다고 한다. 4시 반에 도착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말로 카무이는 신이라고 한다. 미사키는 곳, 신의 곳이라 불리며 예로부터 성스러운 지역으로 여겨진 이곳은 왕복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며 샤코탄 반도의 끝을 보고 올 수 있는 자연공원이다. 샤코탄 블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감동적인 대자연이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홋카이도 여행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포인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나중에라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이다. 바다 소리도 너무 좋고. 중간에 멈춰 바다를 감상하기도 하고 노을을 배경 삼아 드라이브를 하다가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해를 바라보기도 했다. 사전 안내된 루트에 있었던 온천을 피곤한 분위기도 있었고 입장 마감 시간이 끝났다는 소식. 밤의 운하는 확실히 한산했고 낮에는 그렇게 붐비던 다리 위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었다. 약간 눈 보러 가서 저기 안 보이는데 배 느낌. 오타루를 떠나기 전 가이드님께서 추천해주신 우동 가게에 다 함께 들러서 저녁을 해결했다. 들어와 보니 이곳은 마치 우동계의 서브웨이 같은 곳. 정해진 메뉴도 있지만 기본 우동에 이런저런 토핑을 추가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주문할 수 있는 곳이었다. 골라보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가이드님 말씀에 따르면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라고 한다. 폭신폭신하고 두툼한 오징어 튀김이 굉장히 맛있는 곳이었고 맛도 깔끔했다. 한 사람당 7,000원대로 합리적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아침에 갔었던 아사히야마 기념공원.
자기야, 요 옆에 눈으로 가는 거 어때? 여기 괜찮아. 여기 눈. 응. 응. 와, 갑니다. 와, 보인다. 낮에는 동화 속의 눈의 나라 같았다면 밤에는 마치 영화 라라랜드에서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탭댄스를 추던 로맨틱한 언덕 같았다. 다만 너무 춥고 모든 것이 눈으로 덮여 있어서 느긋하게 앉아 경치를 감상할 수 없었을 뿐. 뒤로 가보자. 이렇게 오늘의 럭셔리 투어, 프라이빗 투어가 마무리됐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가이드님께서 위험한 눈길을 능숙하게 운전해주신 덕분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었다. 한편 투어를 마치고 느낀 점은 당초 예정된 종료 시간보다 1시간이나 초과해서 투어가 이루어졌음에도 우리 부부에게는 하루가 촉박하고 피곤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자유여행을 주로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워낙 여유롭게 돌아다니는 스타일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다. 투어 스타일에 정답이 있을 리 없고 각자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여행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적게 걷고 많이 보는 여행을 원한다면 투어를 추천하고 싶다. 하지만 하나하나 구경하고 설명도 읽고 이렇게도 걸어보고 저렇게도 둘러보며 감탄하는 스타일의 너무 신기한데? 우리 같은 여행자라면 자유여행을 추천하고 싶다. 오늘의 영상 끝!